에너지입니다. 네. 파동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매질이 움직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줄 우리가 간단하게 뭐냐 줄만이라고 보자. 이 줄을 제가 이렇게 들어서 오른손 왼손으로 에너지를 줄 때 이 줄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고. 이 줄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고. 우리가 에너지 얼마나 주고 있냐. 이 에너지를 볼 거야. 그 에너지를 보는 방법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서 여러분 멘탈이 좀 터지도록 해보니까. 네. 일단은 여러분 줄을 진동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다 가정할게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얘네들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얘네들이 길잖아. 그리고 다 각각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가장 미소단위 항상 잘라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적분을 하든 썸을 해보면 된단 말이야. 항상 우리한테 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미소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미소적인 질량에 이 미소적인 질량 DM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거지. 잘 보면 얘네들은요 위아래로 뭐예요? 운동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가지고 있어? 얘도 당연히 운동의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얘네 줄은 원래 어디 있던 줄이야? 이런 줄이야. 근데 얘가 올라갔다는 건 결국엔 뭐에 따른 소리일까? 얘네들의 줄이 약간의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얘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늘어난 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말 그대로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얘네들은 퍼테이지 에너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퍼테이지 둘 다 가진 형태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운동 에너지 표현하면 뭐 디케이라고 줄게요. 작은 에너지. 얘네들은 당연히 2분의 mv제곱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미소적인 질량이니까 얘를 2분의 1 dm이라고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봐요. 저 미소적인 질량에 얘네들은 어느 초로 운동하니? X축 운동해? Y축 운동해? Y축으로 운동해.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뭐야? Y제곱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에너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이 선의 선밀도를 뮤라고 두면 DM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뮤 DM. 요 DX입니다. 원래 있던 길이가 이만큼이었잖아. 이 질량이었잖아. 원래 있던 길이가. 그렇게 둘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VY의 제곱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겁니다. Y축으로 속도니까 당연히 우리 상태함수 뭐 하면 돼? Y축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네, 앞에 있는 건 dx가 뒤에 있는 건 라운드예요. 그런 차이도 여러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dx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줄의 길이는 지금도 이만큼이야. 내일에도 이만큼이야. 모레도 이만큼이야.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줄의 길이는 뭐냐?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니까 그냥 dx에 정리로 써버리면 돼. 근데 파동이라는 건 이 얘네들의 위치 상태라는 건 뭐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시간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얘네 y가 뭐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보고 싶은 거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함수 중에서 우리가 뭐를 상수 취급해? x를 상수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해버리는 거야. 네, 이런 얘기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나는. 왜냐면 하도 요즘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디테일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얘가 조금 복잡합니다. DU가. 네, 포텐셜 에너지가 복잡해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할 건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할 건데 얘는 잘 보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력 같은 경우 여기에 있으면 얘네들이 중력을 이렇게 받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 얘가 여기서 가진 양이 mgh라는 거야. 이만큼의 할 수 있는 양을 가진 걸 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얘도 결국엔 뭐냐? 얘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 결국엔 얘가 돌아올 거잖아. 그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의 크기가 뭐야? 장력이 F였어. F라고 가정하면
F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형태냐. 얘네들은 원리가 얘가 늘어난 길을 DS로 둘게요. 길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DS로 두면 원래 이 정도 길이었던 게 얘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 늘어난 양 있죠. 얘만큼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실제로. 이 정도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뭐냐? 얘네들의 점이 이렇게 DS로 갔다가 얘네들이 DS로 올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거든. 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 퍼센트 에너지 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장력이 일로 작용하고 이때 장력이 일로 작용해. 그럼 얘네들의 FDS를 FDS 벡터를 내적해서 FDS FDS 벡터를 내적해서 얘가 FDS 그래 둘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존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DS를 볼 거야. 이제 DS를 볼 거예요. 얘네들의 늘어난 길을 잘 보면 얘네들이 2차원적으로 늘어나요. 얘네들이 늘어난 길이 이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dy가 되겠죠. y축으로의 높이만큼 늘어났을 거잖아. 요정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피타고라스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다 따라올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을 통해서 dx를 묶어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네. 이해하세요? 제가 앞에 있는 거 DK를 이해했으면 얘가 이해가 갑니다. 전 DK에서 얘를 이해했으면 얘가 이해가 갑니다. 뭔 소리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은 거리에 대한 얘기가 x, x, y 이 얘기만 하고 있다가 중간에 봤더니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고 근데 y축에 x축에 대한 변화량은 우리 궁금한 거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y라는 함수에는 모두 존재해. 시간에 대한 변수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공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넘어갈 땐 뭐 해야 돼? y를 편명을 해야 돼.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 할 거냐? 얘네들을 우리가 dx에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에 2분의 1승 노추니까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근사할 겁니다. 근사할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매우 작게 변한다고 가정해서 근사할 겁니다. 네. 뭐를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에 2분의 1승 얘를 일단 근사하면 어떤 형태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dx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두 개 곱합값 만들어진다. 얘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항정리를 이용한 근사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을 우리가 뭐로 분사하지? 1 플러스 nx로 분사해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거야. 1 플러스 x에 1승이라고 치면 얘는 1 플러스 x야.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두면 1 되고 1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라고 치면 1 더하기 3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인데 얘가 왜 3이냐? 를 의미하는 게 필요해요. 이 대수의 의미가 뭐냐면 1 더하기 x라는 함수 이 2차 얘가 항이 두 개의 함수가 세 개가 곱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1 또는 x를 뽑는데 뭐 하는 거냐? 세 개씩 중에서 x가 몇 개 뽑혀? 두 개 뽑히는 걸가 몇 가지냐? 세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체 세 개씩 중에 x를 몇 번 뽑았다? 두 개 뽑았다 이런 의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네들 일반화시키면 1 플러스 x의 n승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 n의 0. x 안 뽑겠다고. 1을 다 뽑아. x는 안 뽑아. 그 다음에 우리가 n에서 하나만 뽑아. 전체 식 중에 x 하나만 뽑아. 1을 n-1승 x를 하나. 그 다음에 c n의 2에 이런 형태로 얘네들을
NA의 1의 n-2세 x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 보면 요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런 형태라는 거야. CNA0은 1이고요. 어차피 1이니까 빼버려 x의 영수니까 1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CNA 1승이니까 n이에요. CNA 이항정리 n이고 뒤에 있는 거 x의 1승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x 제곱인데 얘네들은 CN2니까 NC니까 n, n-1, 2일이에요. 이런 형태로 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항근사를 활용할 때는 대부분 이겁니다. 두 항 중에 1이나 x 중에 1x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 그러면 얘네들은 제곱시키거나 세제곱시키면 뭐하니까?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0으로 취급해서 얘네들을 이럴 때 이렇게 분사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뭐? 두 개 보고. 이항근사입니다. 네. 두 개 배웠습니다. 테일러 복수전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항근사도 배웠고요. 편한 거 하셔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얘네들 근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네, 중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요거 뒷부분 다 수학이고요. 요거는 찾아보세요. 네. 아마도 제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당연히 주겠죠. 얘네들은. 네. 이런 것들 제가 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을 우러치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제 빼보자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내가 F의 ds-dx는 여기 빼는 거죠. 그래버리면 얘 여기서 ds 빼버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의 y d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얘가 du가 허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좌우항이 비슷합니다. 형태가 약간 비슷해요. 잘 봐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태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의 형태야. 운동 에너지는 이 상태 함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제곱을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네들의 기억이 이 상태 함수가 x 공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간적인 기울기의 제곱을 비례하는구나로 볼 수가 있어. 공간의 변화량의 제곱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우리가 미소기를 dx라고 잡았으니까 dx라고 잡힌 거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관련성이 있는 건 뭐냐? 선별적으로 하는 거지. 얘네들의 선에 따른 질량이 얼마냐? 그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 포텐셜 에너지를 궁금한 건 뭐야? 그 실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는 거야. 결국에는.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서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어라는 거야.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들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얘네들이 실제로 조합하라고 가정하면 두 값이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볼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du라는 건 뭐냐? 2분의 1의 mu dx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dk라는 건 2분의 1의 fdx의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대입해보자. 기본적인 조합. 반대 아니에요? d랑 감사합니다. 왜 왔죠? 네. 네,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겁니다. 나 안 돼 생각보다 지금 뭐지? 나 수업 잘못 만들었나? 이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네, 얘를 대입할 겁니다. 네, 얘를 대입해서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dk는 2분의 1의 mu의 dx에 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얘 마이너스 오메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의 mu의 dx에 a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이거 사인 미분의 코사인 맞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여야 되고요.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도 해보자. 뒤에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y 시간에 따른 거 변하고 k가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f dx에 얘 편미분하면 네 ak의 코사인 kx 왼쪽 오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면 얘네들은 2분의 1에 f dx에 a제곱 k제곱 코사인 제곱 kx 왼쪽 오메가 됩니다. 조합하러 가져갈 때예요. 네, 단진 동안에. 그러면 주식이 같다라는 거 제가 얘기해주고 갔어요. 왜 그러냐 이제 또 봅시다. 얘네는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두 개 같아요. 그 다음에 a제곱 a제곱 같아요. 2분의 2분의 같아요. 결국은 뭐랑 2분의 dx dx 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를 비교하면 되느냐? 뮤 오메가 제곱이나 k 그 다음에 f k 제곱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관련된 식이 우리가 어디서 봤냐? 선에서의 위상속도에서 봤습니다. 선에서의 파동의 속도는요 뭐였냐면 루트 앞에서 어제 설명한 것처럼 뮤분의 f였어요. 근데 파동함수에서의 속력 위상속도는 뭐야? k분의 오메가였어. 그러면 여기서 뮤분의 f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분은 k제곱 되고요. 두 개 곱하면 뭐야? 같잖아.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파동을 가는데 파동이 x에 따른 시간에 따른 다 필요 없고 뭐하고 있냐? 실제로 포텐셜적 운동량 둘이 동시에 같이 가고 있다는 소리야. 왜? 아예 얘까지도 같거든. 진동하는 형태도. 포텐셜 에너지가 0이면 운동 에너지가 0인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10이면 운동 에너지가 10이라는 소리야. 둘이 동시에 같은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합쳐서 총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총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결국에는 뭐냐?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dk 더하기 du를 해주는 게 총 에너지인데 이걸 봤더니 얘네들이 같아. 그래서 여기 두 배 해도 돼서 상관없다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2분의 1에 뮤 dx였으니까 뮤 dx에 뭐를 써도 되느냐? 네, 얘가 a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kx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얘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를 얘기하잖아. 파동이라는 건 결국에 에너지가 많은 데가 고 적은 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하면 더 심플하게 얘네들을 밀도로 표현합니다. 단위기량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 dx 나눠주면 dx분의 d죠. 우리가 어차피 얘기하는 거 줄 하나야. 한 차원이야. 이 줄 안에 이 길이 안에 에너지가 얼마 있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dx분의 d를 뭐라고 하느냐? 네, 에너지 밀도라고 이야기하고 시간과 위치에 따른 에너지 밀도가 뭐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 밀도라는 거 뭐냐? 진폭의 제곱에도 필요하고요. 얘네들 진동색 제곱에도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에너지를 줄 때 110V 주는 거나 220V 주는 거나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4배 차이 난다는 소리야. 에너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안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 줄의 진동이라 이렇게 보이는 진동일 때는 역학적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빠르게 흔들면 더 많은 에너지가 간다는 거죠. 하지만 전자기파는 안 그래요. 전자기파는 또 진폭의 제곱은 필요합니다. 이거 어차피 시험 범위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엑셀 법칙에서. 네, 포인트 벡터나 에너지 벡터나 다 나올 겁니다. 뒷부분 쪽에. 그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는 더 진폭의 제곱만 비례하는구나 또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밀도가 까진 길이나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까지 찾았어. 근데 우리의 중요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얘를 잡아서 내 앞에 있는 실험 도움이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오케이, 이렇게라도 끼워보죠. 잡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흔들면요. 제가 가진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주는 거야. 맞죠? 가만히 있고 너가 흔들어 봐요. 이제 앞에 흔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학생이 가진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파동이고 에너지라는 건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네가 에너지라는 것도 보면 이 발전소에 너한테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 교류로 줘요. 지금 보면. 이럴 때 교류로 주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러는 거야. 왜? 진동하니까. 이렇게 진동하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뭐하냐? 많이 줄 때 적게 줄 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다. 그럼 결국은 우리 방향성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네가 여기서 광자가 우리가 봤던 뭐냐면 빛을 하면 이 광자 에너지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인식해서 빛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 그럼 결국 에너지가 저기서 저기로 오잖아. 에너지는 그런 형태로 어디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건 스칼라 값의 방향성이 있어요. 얼마나 존재의 이론이냐. 그러면 에너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려면 얘를 다시 보고 가야 돼? 벡터로 가야 돼. 그래서 뭐냐? 일률이 지금 보면 우리가 일률이라는 게 마이너스 F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Y다. 라고까지는 알았고요. 얘네들을 편밀분을 해서 조합을 집어넣자고. 우리가 가장 편한 게 줄의 진동이니까. 줄에서 이런 조합파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네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F에 x에 대해서 편밀분을 하면 k가 튀어나올 테니까 ak의 코사인 kx 마이너스 5는 뒤에 있는 건 시간에 따라서 편밀분을 하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a 오메가 튀어나와야 되죠. 오메가 코사인 kx 오메가.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면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오. 그 다음에 a 제곱이 됩니다. 오, 그 다음 k 오메가가 되고요. 사인 제곱 kx 오메가.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장력이라는 크기 스칼라 값 같네? 양수라는 거지. a 제곱, 진폭 제곱이네? 양수라는 거지. k 파수야. 람다분의 2파이라 우리가 원래는 k가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차원이고 하니까 우리는 파스 스칼라 값 항상 봤었을 때 양수예요. 각증동수? 얘도 양수예요. 코사인 제곱이야 항상 양수야. 무슨 얘기냐? 일률이 항상 양수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률이 양수 플러스 x방향 가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야. 에너지가 양수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플러스 x방향 진동하는 파도의 경우는 일률이 양수분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얘네들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의 방향 진동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일률이 뭐가 되냐? 음수가 됩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라는 거야. 일하는 양이.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발전소에 에너지를 받는데 시간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코사인 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당연한 이야기야.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교류를 받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가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가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실제로 너네가 불이 밝아졌다 꺼졌다 밝아졌다 꺼졌다 이러면 힘든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밝아졌다 꺼졌다라는 이 진동의 진폭의 에너지 값을 이용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 하냐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받다 적게 받다 적게 받으니까 우리는 얘네들 평균값을 받아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뭐를 해야 되냐? 이 코사인 제곱을 다 적분해 봐야 돼. 왜 많이 줬다, 안 줬다, 많이 줬다, 안 줬다, 많이 줬다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야 돼. 평균값. 에버리지. 어느 정도 에너지 주고 있는데 이걸 보고 싶은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너무 수학이라서 원래는 이건 3반은 수업을 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빼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코사인 제곱의 값을요 한 주기 동안 한번 진동하는 동안 받는 양을 비교하면 최대값, 맥시멈 값에 얼마 받냐? 2분의 1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값을 구해보면 얼마냐? 2분의 1만큼 받아요. 이만큼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이 정도 받는다. 뭐야? 너 뭐? 근데 누구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돼. 그렇게 평균값을 저만큼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평균값을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장력의 크기도 대충 주어진 형태야. A제곱트 형태야.
각진동수는 근데 그거에 따라 변하고 K도 파수와서 계속 그거에 따라 변해. 얘는 이러니까 우리가 파동이니까 네 누구야 이거 지금 내 속으로 누가 방해하는 거야. 뭐냐 이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파동이니까 진동의 형태로 다 바꿔보자. 그래서 뭐를 바꾸냐 K를 바꿔보자. 그래서 K를 뭐냐면 V는 뭐냐 K분의 오메가고요. 그리고 K는 뭐냐 V분의 네 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줄이에서 파동이라고 가정하면 V는 뭐냐 네 루트 뮤분의 F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의 루트 네 F분의 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인류값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거는 없어요. 써놓으셔야 될 거죠 아마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라는 건 결국엔 뭐냐 에너지 밀도라는 건 뭐냐면 선의 선멸도의 질량에 비례하고 루트에 비례하고 선의 장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 얘네들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냐면 얘네들이 선을 내가 얇은 선을 움직이면 당연히 얇은 실을 너네한테 에너지 주고 얇은 실 줘봐. 에너지 조금밖에 안 나. 내가 느껴지는 게 얘네가 틀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네가 줄다리기 하는 그 줄을 똑같이 줬다고 생각해봐. 내 손에 받아들이는 이 힘의 에너지가 더 셀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야. 선멸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장력대 비례하는 게 뭐냐면 얘가 흘러오는 데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나 잡아당겨서 에너지 주는 거나 당연히 이때 에너지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손에서 느껴집니다. 당연히 진폭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고 진동이 크면 클수록 받지만 이런 선의 특징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한 줄에서의 에너지가 균일하게 가는 걸 이야기했어요. 한 첨만 얘기했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보내면 내가 100을 보내면 너네가 100을 다 받는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야. 100은 100을 다 받는. 근데 실제로는 생각해봐. 이 광자가 빛을 내보내면 나만 와요? 너네는 안 받아? 다 받아. 이런 형태로 파동이라는 거 퍼져나가기 해요. 그거를 뭐냐 하이어스 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 진동하면서 공간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에너지, 인류이 가져가는 게 뭐냐 면적에 따라서 뭐냐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인텐시티라고 이야기하고 네 파동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바로 앞에서 에너지를 받을 때는 빛도 여기다 볼 때 이 정도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더 훨씬 밝을 거 아니야. 내가 멀리 떨어져 보면 안 보일 거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리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파동의 세기라고 그러고 얘네들도 당연히 네 3차원 공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진동은 1차원이잖아. 나가는데 이 파동을 나가는데 공간상으로 퍼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면적이 네 3차원이라 치면 인텐시티는 네 4파이를 제곱분의 0p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죠? 분해로 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